자, 우리 프로그램 화면 보시면 부속 명세서 첫 번째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제 보실 건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세부적으로 보면 보통 네 가지 종류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아까 봤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그리고 두 번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그리고 세 번째,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과 정산 내역은 뭐가 다르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은 예정 신고 때 임의적으로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봐서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 내역은 확정 신고 때 이제 확정된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로 다시 한번 정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확정되지 않은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로 임의대로 계산해 봤다면 확정 신고 때 확정된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로 정산을 한번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나왔던 탭인 거고, 마지막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요새 가끔씩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울 건데, 얘는 뭐냐면 우리 앞에 이제 책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감가상각 자산을 우리가 구매를 한 거야. 근데 우리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겸용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왔을 때 과세 비율만큼 또는 면세 비율만큼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주는 거야. 내가 건물을 샀어, 또는 자동차를 사가지고 구매하면서 납부한 부가세가 100만원이다. 그런데 이 100만원 중에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를 하면 안 되겠죠. 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해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해야 하니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를 했었어. 근데 다음 기수 가니까 우리가 사업에 변동이 생겨서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의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당초에 불공제시켰던 면세 비율만큼 면세 비율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변동된 비율만큼 불공제를 그것도 같이 변동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컨셉이에요. 책으로 가서 다시 설명 드릴 거니까 우리 화면에 요 부분들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책으로 와서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책 246페이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247페이지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역. 공통 매입세액이요. 즉 과세와 면세를 같이 겸용하는 사업자인데, 같이 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같이 쓰려고 우리가 구매한 우리 매입 기준의 매입에 대해서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만큼은 불공제시키겠다. 그 금액을 한번 뽑아내 보자라는 거예요. 해서 밑줄 치시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로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여기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공통 매입세액의 불공제 금액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불공제되는 금액, 즉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뽑아내 보자라는 거예요. 느낌 오셨죠? 이렇게 구입했을 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불공제한 금액을 구해봤다. 언제?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한번 구해봤는데, 3번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그 전에 우리 2번 다시 좀 더 보시면, 이 안분하는 계산, 우리 책에서도 봤을 거예요. 부가세 배울 때 안분하는 순서는 첫 번째,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의 기준. 두 번째,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가의 기준. 세 번째, 예정 공급가의 기준. 네 번째, 예정 사용 면적 기준.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정 신고 때 이 비율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다. 그런데 확정 신고 때 가봤더니 이 비율이, 얘는 예정이죠, 확정이 됐으니 확정된 비율대로 한번 정산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그래서 밑줄 치시면 예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경우로서 확정 신고 시 안분 비율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신고 시 확정된 안분 비율로 공제 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그래서 세 번째 탭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부분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안분을 할 건데 확정된 확정 비율로 다시 정산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된 금액을 써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확정시 계산된 비율대로 금액이 있다. 만약에 1,000원이 확정 비율로 계산이 됐다. 그런데 예정신고 때 계산해 봤더니 600원이 불공제가 되었다. 그럼 추가적으로 불공제할 금액은 얼마? 4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정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서 숫자를 한번 볼 거니까 내용은 이 정도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우선 밑줄 먼저 그을게요. 얘는 어떤 경우냐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데 어떤 경우? 감가상각자산 한해서. 1번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데 두 번째 조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한해 과세섭과 면세섭의 비율이 변동되는 때에 불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앞의 내용과 좀 얼추 비슷한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무조건 감가상각자산, 우리가 구매한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 한해서 매 과세기간마다 이 비율을 보고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한번 보고 면세 비율의 변동에 따라 불공제 항목도 그 비율의 변동액만큼 다시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기 때가 있고 2기 때가 있는데 1기 때 면세 비율이 60%다 라고 한다면 우리 공통매입세액이 100원이다 라고 친다면 100원 중에 60%인 60원은 불공제가 되겠죠. 이게 면세 비율이니까. 그런데 우리 60원만큼 불공제가 됐었는데 이게 돼 봤더니 면세 비율이 50%가 된 거야. 면세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공제 받을 게 많아졌다는 말인가요? 적어졌다는 말인가요? 다시, 면세 비율이 60에서 50으로 낮아졌다라는 말은 공제 받을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죠. 불공제 금액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 이 변동되는 금액 10%만큼 조정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10%만큼 추가로 공제를 해주자 라고 해서 10%만큼 추가로 공제를 해주자, 10원만큼 공제를 해주자,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그 다음 연도 1기가 됐다. 그 다음 연도 1기가 됐는데 그 다음 연도 1기에는 면세 비율이 70%다. 그럼 50%보다 20% 늘었죠. 그러면 불공제되는 금액이 많아지겠지. 그러면 이 변동된 금액 20%만큼 불공제 금액을 늘려줘야겠지. 되셨죠? 그래서 이 면세 비율의 변동액만큼 계속 재계산을 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이해되셨죠? 요거 우리 한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 앞에서부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용 먼저 보실게요.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내역은 정산 먼저 같이 풀어보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요거 한 문제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책 351페이지 351페이지 기출문제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351페이지 기출문제 3번 351페이지 3번에 1번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책 351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자, 같이 읽어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로서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 탭 한번 작성해 봐라. 조금 아까 배웠던 거죠. 단 1기 예정 신고서에 반영된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20만 원이다. 요거 입력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예정 신고 때 면세사업 비율 봤더니 면세사업 비율 정도 불공제된 금액이 20만 원이다. 이미 불공제된 금액이 20만 원인데 이거 확정 신고 때 다시 확정 신고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봐라라는 거니까. 되셨죠? 금액 기준은 공급가의 기준으로 안분 계산했다. 자, 봤더니 1기 예정 금액 1기 확정 금액 있죠. 우리는 1기 전체 금액으로 안분을 다시 해보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이 40만원, 자, 예정 신고 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안분해 봤더니 공통매입 40만원 중에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 반반이죠. 그러니 40만원 중에 50%만큼은 불공제 했던 거야. 그래서 이 20만원은 40만원 곱하기 50%에 대해서 20만원인 불공제가 됐다라는 거였고, 얘와 같이 확정신고 때 금액도 합쳐서 한번 다시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해서 1기 확정 금액과 1기 예정 금액 합친 이 12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1기 전체의 공급가의 기준으로 안분 다시 해보자라는 거. 프로그램 오셔서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의 두 번째 탭 중에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기간은 정산이니까 확정신고 기간이겠죠.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 여기서 세 번째 탭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만약에 얘가 예정이었다면 예정이라 가정하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공급가의 기준으로 안분을 했으니까 기준은 1번인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의 기준 클릭하시고, 구분은 넘어가시고, 공급가액은 공통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은 얼마? 400만원. 세액으로 40만원. 이 40만원을 안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총 공급가액 얼마? 500만원 플러스 500만원인 1000만원. 1000만원 중에 면세 공급가액 얼마? 면세 500만원. 500만원이니 50%만큼 불공제돼서 20만원 불공제됐구나 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된 거예요. 예정신고 기간이라면. 근데 우리는 정산 내역이니까 이 두 번째 탭이 아니라 세 번째 탭 오셔서 기준 1번 총 공통 매입세 얼마예요? 책으로 오시고 총 공통 매입세, 그쵸, 40만원 더하기 공통 매입세 확정분도 있으니까 40만원 더하기 80만원인 총 120만원 공통 매입세 120만원 입력해 주시고, 총 공급가액 언제 거예요? 1기 확정과 1기 예정 합친 금액, 1기 전체 금액을 말해요. 총 공급가액 3,300만원 더하기 1000만원 4,300만원이 되겠죠.
면세 공고가 얼마? 1000만 원이 되겠죠. 1기 예정 500, 1기 확정 500, 합친 금액 1000만 원. 그러면 원래는 23.525 이 비율만큼 불공제를 했어야 되는데 예정 신고 때는 몇 프로 한 거예요? 예정 신고 때? 그렇죠. 50%만큼 불공제했으니까 예정 신고분에 대해서는 불공제된 금액을 취소해야겠지. 왜? 예정 신고 때는 50%만큼 면세 비율이라 50%만큼 불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 때 와서 보니 면세 비율이 얼마예요? 23%예요. 그러니 차이나는 27%만큼은 더 공제를 시켜줘도 되겠다라는 거죠. 면세 비율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공제되는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니까 해서 그 금액을 조정해 주는데 확정 신고 때 확정 신고 비율로 계산해 보니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니 27만 9천 원 정도가 불공제 돼야 하는데 우리 기 불공제된 금액이 얼마다? 2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 77만 9천 원 정도만 불공제 시키면 되겠다라고 하고 상단에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어요. 계산까지 다 했으면 무조건 저장 있는 탭은 저장까지 눌러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야 날아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저장 안 해도 닫으시면 자동 저장이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장까지 누르시고 해서 입력했는데 내가 뭐 수정할 게 있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들어가서 기간 입력하시고 여기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에 입력했던 부분을 불러오려면 얘를 누르시면 되세요. 해서 세 번째 탭 가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부분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 기간 입력하고 여기서 불러올 때 저장된 데이터 안 불러오겠다 라고 해서 아니요 누르면 그 전에 입력한 거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의하실 게 내가 입력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얘를 누르시고 만약에 다 지우고 새로 할 거면 아니요 누르신 다음에 새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아니요 누르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 나 그 전에 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나갈 때 저장 안 하시고 나가시면 되세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입력했던 부분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얘 누르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정산은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할지 1기 예정 거, 1기 확정 거 줬으면 1기 전체 거를 이용해 정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만약에 예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해봐라 라고 하면 이 앞에 부분만 가지고 안분 이 40만원을 과세와 면세 합계인 1000만원 기준으로 안분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다시 책을 앞에 오신 다음에 우리 247페이지까지 보신 거고 뒤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248페이지 요거 관련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책으로 313페이지 책 313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책 313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탭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다. 18년도 1기 확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무조건 확정신고시만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무조건 확정신고시만. 아까 안부는 공통매입세액 안부는 예정신고시도 하고 확정신고시도 했는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무조건 확정신고시만 한다. 요거 문구 기억해 주시고 해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 한번 작성해 봐라.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다음에 건 없고 과세기간마다 명세서를 적절히 작성했다고 가정하며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자료를 새로 입력할 것 해서 내용 봤더니 우리가 물건 산 건 건물 원재료가 있다 해서 건물 2억에 샀고 세액 2천만원, 원재료 300, 세액 30만원 있는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어떤 자산만 가능하다? 그쵸, 감가상각 자산만 가능하다라는 거. 원재료는 감가상각 자산 아니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여기겠죠. 건물에 대한 자료만 필요하겠죠. 네, 맞죠? 그래서 이 원재료 자료는 불필요 자료 X 치시고, 그럼 우리는 이 2천만원이라는 세액을 기준으로 한번 재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 1기 확정이에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2019년이니까 1년 그냥 더해주시면 되니까 그거는 좀 배려를 해주시고 해서 2017년도 1기 면세 비율은 5억 분의 2억이니까 40%였고 27년도 2기는 6억 분의 3억이니까 50%겠죠. 그리고 2018년도 1기 왔더니 면세 비율이 8억 분의 2억 전체 8억 분의 2억인 25% 면세 비율이라는 거예요. 해서 우선 스토리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 처음에 살 때는 40% 면세 비율이었다. 그렇다면 40%만큼 불공 처리했겠지. 그쵸? 면세 비율만큼 불공이니까. 그런데 다음 기수 봤더니 50%야. 면세 비율이 증가했어. 몇 프로만큼? 10%만큼. 그렇다면 불공제 금액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치. 면세 비율이 늘었으니까 불공제 금액은 늘어나겠죠. 몇 프로만큼? 10%만큼. 그런데 그 다음 연도 봤더니 면세 비율이 25%만큼 하락했어. 그렇다면 공제받을 금액이 다시 불공제 받을 금액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겠지. 면세 비율이 작아졌으니 불공제되는 금액은 줄어들었겠죠. 그쵸? 해서 이 비율만큼 다시 재계산해 주자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면세 비율 바뀌었으니까 그 비율만큼 조정해 주는 게 맞겠지. 단 어떤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 자산에 한해서. 해서 얘 입력해 보면 다시 프로그램 오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기간은 4월부터 6월. 마지막 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해서 자산 구분해 주시면 건물 구축물 1번, 기타 자산은 2번이에요. 기계장치 등은 2번, 건물 구축물은 1번.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얼마였어요? 총 처음에? 그쵸, 2천만원이었죠. 그래서 2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취득 연월은 언제예요? 2017년이니까 우리는 2018년도로 입력해 볼까요? 2018년 언제예요? 2월 8일. 그러니까 2018년 02월 취득 연 원리를 입력하면 경과 과세 기간이 자동 입력이 돼요. 지금 두 년도가 지났죠. 1기, 2기 지나고 세 번째 과세 기간이니까 경과된 과세 기간은 2기라는 거 얘가 자동으로 불려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과세 기간 입력하면. 그래서 경과 과세 기간 자동 입력이 되고 총 공급가액 단기는 얼마예요? 단기 여기니까 2018년도 1기니까 총 공급가액 8억 원 중 면세 공급가액은 얼마? 2억.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한번 입력해 보자. 직전 언제예요? 2017년도 2기. 그럼 6억, 총 공급가액 6억. 이 중에 면세 공급가액 2기의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3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증가율이 25% 자동으로 뜬다라는 거예요. 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수액이 450만 원이 뜰 거예요. 여기는 불공제 항목이니까 불공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50만 원만큼 다시 공제가 되는 거겠죠. 왜? 면세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당기의 면세 비율은 25%인데 직전 면세 비율이 50%였으니까 면세 비율 25% 감소했으니 그것만큼 추가로 공제해주자. 그 금액 얼마? 450만 원. 그리고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됐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총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액 명세서에서 4가지 탭 공부하신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서 어떤 매입수액을 입력할지 그리고 어떤 기수에 대한 금액을 입력할지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우리 부가세 명세서 첫 번째 탭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액 명세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